달빛이 흐릿하게 비치는 밤, 차가운 바람이 한국의 고즈넉한 집들을 스쳐 지나며 초자연적인 존재들의 속삭임을 실어 나릅니다. 어두운 골목길, 빛이 닿지 않는 곳에는 풀리지 않은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밤이 짙어지면 떠돌아다니는 귀신들, 무서운 저주들, 그리고 기묘한 만남들에 대한 옛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한국의 어둠 누로의 여정을 준비하세요. 이곳에서 각 이야기는 당신의 상상할 수 없는 공터로 이끄는 문이 되고 잊히지 않은 영혼들이 결코 잊지 않을 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저 할머니께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시골집을 방문한 건 추석 때의 일이었죠. 부모님과 함께 가는 길에 할머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생각에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날 할머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할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무척 조용하셨고 뭔가 신경이 쓰이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저녁을 준비하시면서도 뭔가 마음이 불편하신 것 같았고 자주 뒤를 돌아보시거나 창문 쪽을 쳐다보셨죠. 저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이상해서 무슨 일 있어요? 일하고 물어봤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라고 대답하셨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조용히 해줘라고 하시더니 집안의 모든 조명을 껐어요. 그때 바깥에서 누군가의 소리가 들렸거든요. 처음엔 귀찮은 소리처럼 들렸지만 점점 그 소리가 더 이상해지면서 심상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이상하게도 시선이 느껴졌어요. 마치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랄까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설치고 있었는데 문득 할머니의 방에서 조용한 속삭임이 들렸어요. 다시 오지 마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외부에서 무언가를 전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부모님과 함께 집을 나서며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는데 할머니는 그저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시기만 했어요. 그런 할머니의 표정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후로는 할머니 집에 가는 일이 줄어들었고 그때의 불길한 기억이 항상 저를 괴롭혔습니다. 꽤 저먼 이후로는 시골에 가는 게 두렵기도 했어요. 결국 할머니가 뭘 알고 계셨던 건지, 왜 그렇게 불안해하셨던 건지 그 이유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밤 따로 가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시며 요즘은 그런 나무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의 표정은 평소와 다르게 심각해 보였고 저도 그 말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왜 위험해요?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담은 귀한 것입니다. 주인 없는 나무에서 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날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걱정하는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녁을 먹고 나서 할머니와 함께 TV를 보는데 할머니가 잠시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때 저는 마당으로 나가 별을 보며 마음속으로 밤 따러 가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했죠. 그런데 그 순간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와 함께 약간의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소리의 방향을 보니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지는 알 수 없었지만 갑자기 소름이 끼쳤고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순간적으로 할머니가 글러서 안방으로 돌아갔고 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여전히 밤따는 꿈을 꾸며 할머니에게 가보자고 졸랐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시더니 내가 너에게 절대 가지 말라고 했지 라고 소리치셨습니다. 그때의 할머니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결국 우리는 밤 따러 가지 못했고 대신 할머니가 해주신 다른 음식을 즐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이상한 소리와 할머니의 경고는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그렇게 할머니가 반대하셨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골의 뒷한 밤은
때로는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삼촌과 같이 가서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할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일이 생길까 걱정하는 듯 했고 그 모습이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밤다 아버지와 저는 호연 삼촌과 함께 산으로 향했습니다. 날씨는 좋았고 기분이 설레는 만큼 신나게 올라갔죠. 호연 삼촌은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길을 안내해 주었고 저도 그와 함께 밤나무를 찾는 재미에 들떴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산을 오르며 주위를 둘러보니 생각보다 산의 분위기가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바람 소리가 조금씩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참 올라가서 나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변은 조용해지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호연 삼촌이 나무를 따기 시작하자 저는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멀리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소름이 끼쳤고 그 그림자가 무엇인지 보려고 했지만 너무 빨리 사라져버렸습니다. 호연 삼촌, 저기 뭐가 있었어요? 제가 물어보자 삼촌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대답했죠. 그냥 동물일 거야. 괜찮아. 하지만 그 말이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밤을 따다가 점점 더 짙어지는 불안감에 저는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여기 좀 와봐. 그 소리는 호연 삼촌이었고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그곳은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여기 밤나무가 하나 더입니다. 삼촌이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그 순간 그 나무 옆에서 느껴지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나무들 사이로 이상한 형체들이 보이는 것 같았고 뭔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에서 할머니의 경고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절대 산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 후로도 우리는 계속 밤을 따다 어느 순간부터 귀찮은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가 우리 주변을 감싸고 도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래서 저는 곧바로 삼촌, 저 이제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삼촌과 아버지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그때쯤은 정말로 무서운 기분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마음속에서 할머니의 경고가 더욱 크게 울렸고 저도 이제는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오연 삼촌, 왜 그러세요? 제가 물어보자 삼촌은 여전히 저를 바라보며 뭔가를 고민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좀 이상해서 그 순간 아버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담을 닫는데 직춤하자 저는 다시 허수아비 쪽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허수아비의 팔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호연 삼촌, 저기 허수아비다. 말을 꺼내기 전에 고개를 돌려보니 허수아비는 여전히 멀리서 저희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허수아비야. 삼촌이 대답했지만 저의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허수아비가 서 있는 그 자리는 항상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밤을 따는데 집중하자 주변이 점점 더 점적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조차 불지 않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정지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아버지가 더 이상 밤을 따지 않겠다고 선언하셨고 저도 불안한 마음에 동의했습니다. 이제 가자. 아버지가 말하자 저와 소연 삼촌은 일제히 나무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시 한번 허수아비 쪽을 보니 이번엔 정말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그냥 뒷걸음질 치며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삼촌, 저 허수아비 진짜 움직여요. 호연 삼촌은 순간적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고개를 돌리며 저를 제지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돌아가자. 그 말을 듣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시선이 느껴졌고 저는 빨리 산을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산을 내려오는 길에 호연 삼촌이 이제 진짜 조심하자라고 말하더니 그 뒤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할머니의 경고가 다시 떠오르며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밤을 따는 재미는 잊혀지고 그 허수아비의 눈빛이 계속해서 따라오는 듯한 느낌에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그 허수아비와 그의 얽힌 기분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할머니께서 왜 그런 경고를 하셨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산은 그저 아름다운 자연이 아니다. 그 속에 숨겨진 것들이 있다는 것으로 눈을 뜨자마자 혼란스러웠습니다. 주변이 낯설고 부모님이 걱정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해? 제가 물었고 엄마는 한숨을 쉬며 너희들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너희가 본 게 뭐냐? 라고 묻더군요. 그날에 저는 아까의 일이 떠올라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허수아비 같은 거 오라고 대답했지만 그 순간의 혼란스러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허수아비, 아버지의 목소리가 굳어지며 엄마는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설한처럼 보였던 거야. 아니, 그냥 허수아비였어요. 그게 정말로 있었어요. 재단 알아자 부모님의 얼굴에 심각한 표정이 드리워졌습니다. 영산이 잘 생각해봐. 그게 진짜 허수아비였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는지 아버지가 더욱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허수아비가 이상하게 느껴졌던 기억, 그 시선이 저를 감시하고 있던 느낌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정말 이상했어요. 계속 저를 보고 있었고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부모님은 더욱 경계를 강화한 듯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왜 그렇게 급하게 집으로 오라고 하신 거지? 제가 물으니 아버지는 할머니는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어. 그 산에 대한 전설이 있다는 거야. 무서운 것들이 있다고 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설. 제가 물으니 엄마는 한숨을 쉬며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줄게. 지금은 너의 안전이 가장 중요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의 꿈은 기숭숭했습니다. 허수아비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그 시선이 저를 바라보던 지역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로 산에 대한 생각은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고 할머니의 경고는 항상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그 산에 다시 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점원은 단순한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다. 어딘가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지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 상황이 더욱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새끼줄로 경계선을 만든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어렸을 때의 저는 그저 이상한 광경에 놀라서 할머니와 아버지를 바라보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할머니,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있던 겁니다요? 제가 물어보자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그건 너를 지키기 위해서야 우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지키기 위해서요? 무슨 말씀이에요? 할머니의 대답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로 제 곁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부모님도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저를 바라보며 어젯밤 너가 본 걸 기억하니? 그래서 너를 밖으로 못 나가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그날밤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며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허수아비다. 사람처럼 보였다고 했죠. 아버지가 말을 이어갔고 그 말에 저도 덩달아 진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계를 친 거야. 만약 그게 진짜 허수아비가 아니라면 뭐라고요? 제가 소리치며 물었지만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고는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다가오셨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만
만약에 데뷔하는 게 좋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도 차츰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의 시골집에 대한 기억은 섬뜩한 이미지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날 본 허수아비의 모습은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로 북적이는 마당에서 잠시나마 안심했지만 여전히 허수아비에 대한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경고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채 그날 이후로는 시골에 가는 일이 두려워졌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거야. 부모님이 말해주셨지만 그 말이 과연 사실일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시골에 갈 때면 그 허수아비의 시선이 느껴질까 두려워졌습니다. 다시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허수아비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고 그 남자의 얼굴은 정말 섬뜩했습니다. 온통 까맣게 변한 피부에 하얀 눈동자가 반짝이고 있었고 그 웃음은 기괴하게 저를 바라보며 떠오르는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무단의 의식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저를 지켜보며 짐잔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언가를 소리쳐 저에게 지시하고 있었지만 그 소리조차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던 그때 무단히 큰 북을 두드리며 더욱 강렬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젖것이여 물러가라. 이 아이는 우리 집안의 소중한 아이니 그 순간 허수아비 같은 남자가 저에게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끌려오는 것처럼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온몸을 시감고 저는 부모님 곁에서 더 멀어지지 않으려 했으며 떨었습니다. 아미돼 제가 외쳤지만 소리가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남자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마치 저를 붙잡으러 오는 것 같았죠. 이때 무단히 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금지를 넘지 말고 절대 그 아이에게 가까이 가지 마라. 그러자 남자는 멈칫하고는 다시 제게서 조금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허수아비처럼 느껴졌습니다. 무단은 주술을 외우기 시작했고 그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남자의 얼굴이 조금씩 흐려지며 검은색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란히 서서 무단의 위시를 지켜보며 긴장한 채 숨을 죽이고 있었고 저는 그 분위기 속에서 미친 듯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무단히 주술이 끝나자 남자는 뒤로 물러나며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제 시선이 사라진 남자를 따라가며 허탈감이 밀려왔고 무단은 저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괜찮아. 그놈은 멀리 가버렸어. 무단의 말에 그제야 마음의 짐이 조금 내려앉는 듯 했지만 그날의 공포는 결코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부모님은 제게 다가와 안아주며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남자의 지리한 웃음과 허수아비 같은 모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골집에 가는 일은 저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매번 그날의 일이 떠오르며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무단히 계속해서 주술을 외우며 지도를 하는 동안 저는 갈증과 피로로 힘들어지는 제 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위의 긴장감과 공포가 나를 더욱 옥죄어 오는데 그 상황에서 물 한 모금이 그렇게 절실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단호한 표정과 엄마의 눈물 어린 시선이 마음에 큰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할머니의 말이 정말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든 물을 주면 안 된다는 그 이유가 더 큰 위협이란 걸 알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제다, 물 좀. 제가 쉼없이 중얼거렸지만 그런 제 소리는 아무도 듣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굳은 얼굴로 무단의 의식을 지켜보며 마치 제 존재가 이 상황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단은 북을 두드리며 계속해서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고 마당 한가운데서 춤을 추는 모습이 더욱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 시선이 다시 허수아비 같은 남자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이 마치 제게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두려움이 온몸을 시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부모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 남자의 존재가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안 돼. 제가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억눌린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무단이 갑자기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놈은 우리의 적이다. 이제 다시 돌아가라. 그러자 남자는 다시 한 걸음 물러나며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표정이 더욱 지게해 보였고 그가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허수아비처럼 여전히 뻣뻣하게 서 있었지만 이제는 낯이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제다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무단의 주술이 이어지는 동안 시간이 흐르는 게 느껴지지 않았고 그 남자는 여전히 저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결국 무단이 마지막으로 외치고 나자 그 남자는 무언가에 끌리듯 다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모습이 허수아비 같기도 하고 살아있는 사람 같기도 한 그 남자의 존재는 잊을 수 없는 공터로 남았습니다. 외식이 끝난 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곳에 남아있으면서 그저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줄 알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남자의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할머니와 부모님은 저를 더욱 조심스럽게 대했고 저는 시골에 가는 일이 두려워졌습니다. 이 사건은 제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고 시간이 지나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백의 얼굴을 가진 존재로 보통은 마을의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곤 했다고 합니다. 그 귀신은 사람의 형체를 한 듯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둠의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더욱 위협적이었고 그래서 할머니는 저를 산에 보내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왜 그렇게 할머니가 저를 걱정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귀신이 저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할머니의 최우선 과제였단 씀이자. 그래서 단 따로 가지 말라는 말을 그렇게 단호하게 하신 거였고 그날 산에서 건 것은 결코 허수아비가 아니라 영산이라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시골에 가는 것이 무서워졌고 그때의 사건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가끔 꿈에 그 남자가 나타나기도 했고 그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귀신 이야기를 친구들에게도 해주곤 하지만 그 당시의 두려움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의 걱정과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날의 사건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제야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골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답지만 그곳에서의 기억은 여전히 저를 괴롭히곤 합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네요. 영산의 전설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지 그리고 그로 인해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그렇게 강하게 남아있는 것도 이해가 가네요. 할머니의 걱정과 사랑이 그 이야기를 통해 정말 잘 드러나고 그런 이유로 저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점이 특히 가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쉽게 잊지 못하니까요. 시간이 지나도 그 기억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다는 건 그만큼 그 점원이 강렬했기 때문일 겁니다. 앞으로도 그 이야기를 잊지 않고 할머니와의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 공유해줘서 고마워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영산처럼 특정한 신이나 귀신에 대한 전통과 신념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 문화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역사와 사람들의 경험이 얽혀 만들어진 신화나 전설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산이 악귀와 관련된 장소로 여겨지는 것도 사람들이 자연을 두려워하고 정의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겁니다. 그런 신념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마을 사람들의 생활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걸 보면 참 신기하고 경이롭네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 과거의 아픔이나 교훈을 잊지 않고 후손에게 전해지려는 마음도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이런 흥미로운 전통과 이야기들이 잘 보존되길 바랍니다. 공유해줘서 고마워요. 이야기가 끝났지만 당신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공포가 남아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의 비밀과 오싹한 이야기들을 느껴보셨나요?
더 많은 오싹한 이야기를 탐험하고 싶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한국의 어둠 채널을 구독하셔서 앞으로의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